안녕하세요, 여러분. 독서의 즐거움입니다. 오늘은 여러분의 마음을 그리고 어쩌면 눈물까지 짓게 할 한 권의 책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해요. 혹시 여러분은 임계장이라는 단어를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처음엔 저도 이게 무슨 뜻인지 몰랐어요. 공무원, 회사 중간 관리자, 아니면 누군가의 별명. 그런데 이 단어 뒤에 숨겨진 이야기는 단순한 직함이 아니에요. 이건 바로 우리 사회의 가장 낮은 곳에서 묵묵히 일하는 사람들의 삶, 그리고 어쩌면 우리 모두가 언젠가 마주할 수 있는 현실을 담은 이야기랍니다. 이 책, 임계장 이야기는 한번 펼치면 절대 놓을 수 없는 감동과 깨달음을 줍니다. 왜냐고요? 이건 단순히 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이야기이기 때문이에요. 자, 그럼 지금부터 이 책이 주는 강렬한 메시지와 감동을 함께 파헤쳐 볼까요? 여러분, 준비되셨죠? 본격적인 이야기로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께 작은 선물을 드릴게요. 이 영상에서 소개하는 임계장 이야기의 핵심 내용을 정리한 PDF 자료를 아래 링크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어요. 그리고 꼭 이 책 직접 읽어보시길 추천드려요. 임계장 이야기는 단순한 글이 아니라 우리 사회를 돌아보게 하는 강렬한 메시지를 담고 있거든요.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이 책의 세계로 들어가 볼까요? 본론 1, 임계장이라는 이름의 시작. 이 책을 처음 펼쳤을 때 저는 제목만 보고 공무원 이야기인가 했어요.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셨나요? 계장이라는 단어가 주는 이미지는 왠지 안정적이고 책상에 앉아서 서류를 정리하는 직장인의 모습이잖아요. 하지만 이 책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주인공은 오랜 세월 정규직으로 일하다가 퇴직 후 자녀들의 학비와 노후 생활비를 벌기 위해 힘겹게 일하는 한 근로자예요. 그는 터미널에서 영업부 배차 계장이라는 직함을 가지고 일하지만 동료들은 그를 임계장이라고 불러요. 처음엔 성씨를 잘못 들은 줄 알았대요. 저는 임씨가 아니에요, 조씨예요 라고 정정했지만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죠. 그러다 주인공은 깨닫게 됩니다. 임계장은 단순한 별명이 아니에요. 임시계약직 노인장의 줄임말이었던 거죠. 그는 정규직도 안정된 직원도 아닌 단기 계약직으로 하루하루 버텨내는 노인이었어요. 이 호칭은 단순히 웃기기 위한 별명이 아니에요. 주인공의 불안정한 삶, 사회에서 소외된 위치를 상징하는 낙인이었죠. 여러분, 잠시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무심코 부르는 말 한마디, 별명 하나가 누군가에게는 얼마나 큰 상처가 될 수 있을까요? 이 책은 바로 그런 점을 우리에게 질문해요. 임계장이라는 이름은 단순한 호칭이 아니라 이 사회에서 노동자들이 어떤 대우를 받는지, 어떤 삶을 살아가는지를 보여주는 강렬한 상징이에요. 본론 2, 비좁고 열악한 경비초소의 현실. 이 책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 중 하나는 경비초소의 묘사예요. 여러분, 경비초소가 어떤 곳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냥 경비원이 앉아서 건물을 지키는 작은 공간. 하지만 이 책은 그 공간이 얼마나 열악한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주인공이 일하는 경비초소는 가로 150cm, 세로 250cm의 비좁은 공간이에요. 안에 있는 비품이라고는 낡은 선풍기 하나, 책상 하나, 그리고 복장을 단정히 하라는 의미로 붙어있는 조그만 거울뿐이죠. 창문은 제대로 닫히지 않고 방충망은 비닐 테이프로 대충 막혀 있어요. 벽지는 너덜거리고 바닥에는 음식 부스러기 주위로 개미가 까맣게 몰려 있죠. 천장의 형광등은 한쪽이 기울어져 금방이라도 떨어질 것 같고 커튼 없는 창문 너머로 밖에서 안이 훤히 들여다 보여요. 그런데 이곳에서 주인공은 단순히 근무하는 게 아니에요. 밥을 먹고 잠을 자야 해요. 이 비좁고 열악한 공간이 그의 삶의 전부인 거죠. 이부자리를 보관할 곳도, 개인 물건을 넣을 사물함도 없어요. 문 앞에는 택배 상자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고 이 모든 걸 주인공이 관리해야 하죠. 여러분, 상상이 되시나요? 이런 환경에서 하루하루를 버텨내는 삶이 어떤 느낌일까요? 이 장면을 읽으며 저는 숨이 막히는 듯한 답답함을 느꼈어요. 이 초소는 단순한 공간이 아니에요. 주인공이 처한 사회적 위치, 그리고 그가 받는 대우를 상징하는 곳이죠. 그는 이곳에서 존중받지 못하고 인간적인 삶을 보장받지 못해요.
이 책은 우리가 매일 지나치는 경비 초소 안에 사람이 있고 그 사람의 삶이 있다는 걸 잊지 말라고 말하는 것 같아요. 본론 삶 끝없는 노동, 그리고 보이지 않는 고통. 경비원의 일은 단순히 건물을 지키는 게 아니에요. 이 책은 경비원이 얼마나 다양한 일을 감당하는지를 생생히 보여줍니다. 재활용 분리, 폐기물 처리, 택배 관리, 주차 관리, 음식물 쓰레기 처리, 공용구역 청소, 조경수 가지치기, 화단에 물 주기, 잡초 뽑기, 그리고 주민 민원 처리까지. 이 모든 게 경비원의 몫이에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이 모든 일을 지시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다는 거예요. 관리소장, 관리소 직원, 아파트 자치회장, 동대표 16명, 심지어 노인회와 부녀회까지. 특히 노인회나 부녀회에서 부르면 다른 모든 일을 제쳐두고 달려가야 해요. 잘못 보이면 그 자리에서 쫓겨날 수도 있으니까요. 심지어 주민들, 그리고 어린아이들까지 경비원에게 심부름을 시켜요. 아이의 심부름을 거절하면 당장 부모에게 일러 바쳐 민원이 들어오죠. 이런 장면을 읽으며 저는 정말 화가 났어요. 경비원은 모든 사람의 지시를 따라야 하지만 누구에게도 존중받지 못해요. 심지어 그들의 노동은 당연한 것으로 여겨지죠. 예를 들어 음식물 잔반통을 씻는 장면이 나와요. 단단히 눌어붙은 찌꺼기를 강한 수압으로 씻어내며 온몸이 흠뻑 젖는 주인공. 그를 보며 사람들은 대부분 외면하거나 피하죠. 그런데 한 어린아이가 이렇게 말해요. 아빠, 저 경비 아저씨 참 힘들겠네. 그 말에 아버지가 대답하죠. 응, 많이 힘들 거야. 너도 공부 안 하면 저렇게 된다. 이 대화 여러분은 어떻게 들리시나요? 아이에게 동기를 주려는 의도였을지 모르지만 이 말은 경비원의 노동을 하찮게 여기고 그들의 삶을 실패의 상징으로 치부하는 태도를 보여줘요. 이 장면은 우리 사회가 노동의 가치를 어떻게 바라보는지, 그리고 그 태도가 얼마나 잘못된지를 적나라하게 드러냅니다. 본론 4 위험한 노동, 그리고 무너지는 건강. 경비원의 일은 단순히 고된 것뿐만 아니라 위험해요. 책에는 주인공이 화공약품이 담긴 깨진 병에서 쏟아진 액체를 뒤집어 쓰는 장면이 나와요. 팔뚝과 손이 빨갛게 부풀어 오르고 살같이 타는 듯한 통증이 이어지죠. 또 농약병을 다루다 손이 부풀어 오르는 모습도 묘사돼요. 이런 위험은 신체적인 상처뿐만 아니라 주인공의 마음에도 깊은 상처를 남겨요. 가장 충격적인 장면은 주인공이 과로와 열악한 환경으로 인해 결국 쓰러지는 부분이에요. 그는 24시간 격일 근무를 하며 심지어 쉬는 날 없이 두 곳에서 일했어요. 결국 야간 근무 후 퇴근하다 의식을 잃고 병원으로 실려가죠. 의사들은 그의 병이 과로와 비위생적인 환경 때문이라고 진단해요. 매연과 먼지, 쓰레기 더미 속에서 종일 일하면 이렇게 된다는 의사의 말이 가슴을 찌릅니다. 이 장면은 단순히 주인공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 사회의 노동 환경이 얼마나 많은 사람을 병들게 하는지를 보여줘요. 과로와 열악한 환경은 신체를 망가뜨리고 인간의 존엄까지 앗아가죠. 여러분, 우리가 매일 지나치는 경비원, 터미널 근로자들의 건강은 누가 책임지고 있나요? 이 책은 그런 질문을 던지며 우리의 무관심을 깨우는 거예요. 본론 5명절, 경비원의 3대 공포. 명절은 우리에게 기쁨과 휴식의 시간이죠. 하지만 경비원에게 명절은 3대 공포의 시간이에요. 바로 선물 상자 택배, 명절 쓰레기, 그리고 방문 차량이에요. 책에서는 명절 선물 상자의 포장재가 얼마나 많은 쓰레기를 만들어내는지 생생히 묘사해요. 사과 한 상자만 해도 스티로폼, 스펀지, 골판지 등 쓰레기가 산더미처럼 나와요. 굴비나 한우, 홍삼 제품의 포장은 결혼 예물을 연상시킬 정도로 화려하죠. 문제는 이 포장재들이 재활용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규격 봉투에 넣어 폐기물 신고를 하고 처리 수수료를 내야 하지만 그 비용이 선물값보다 더 들 때도 있죠. 그래서 주민들은 그냥 버리고 경비원은 불법으로라도 처리해야 하는 상황에 내몰려요. 관리소장은 요령껏 하라고 하지만 쏟아지는 쓰레기의 양은 요령으로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에요. 이 장면을 읽으며 저는 명절의 화려한 포장지 뒤에 숨겨진 노동자의 고통을 처음으로 생각해봤어요. 우리는 선물을 주고받으며 기뻐하지만 그 포장지를 처리하는 누군가의 노동은 외면당하죠.
이 책은 그런 보이지 않는 노동의 가치를 다시 생각하게 해요. 여러분도 명절에 선물을 풀며 한 번쯤 이 책의 장면을 떠올려 보세요. 본론 6지하 주차장, 숨막히는 노동 환경. 책은 고층 빌딩의 지하 주차장에서 일하는 경비원의 삶도 생생히 보여줍니다. 지하 2층부터 6층까지 공기순환 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공간에서 경비원은 하루 8시간 이상을 보내야 해요. 배기가스와 미세먼지로 가득한 환경은 건강을 위협하죠. 과거 70대 경비원이 배기가스를 마시고 질식해 쓰러진 사고 이후 고령자는 지하 근무에서 제외됐지만 여전히 조건은 열악해요. 특히 정전 상황은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빌딩 전기 공사로 사흘 동안 밤 8시부터 새벽 4시까지 정전이 되자 경비원 숙소는 냉골이 돼요. 전기 스토브도 작동하지 않고 경비원은 모든 옷을 껴입어도 추위를 견디기 어려웠죠. 관리사무소는 이를 알면서도 아무런 대비책을 마련하지 않았어요. 경비주임은 군대라고 생각하고 버티라고 했지만 경비원은 군인이 아니잖아요. 이 장면은 노동자의 처지를 얼마나 무심히 대하는지를 보여줘요. 우리는 고층 빌딩의 화려한 외관만 보지만 그 안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고통은 보지 못하죠. 이 책은 그런 현실을 직시하라고 말하는 것 같아요. 본론 7회고 그리고 세상 물정의 잔혹함. 이 책의 가장 가슴 아픈 부분은 해고의 과정이에요. 주인공은 부상으로 무급 휴가를 요청하지만 회사는 이를 이유로 그를 해고해요. 근로계약서에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으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모호한 조항이 있죠. 이 사회통념은 관리소장이나 자치회장의 즉흥적인 기분에 따라 결정돼요. 책에서는 이런 이유로 쫓겨난 경비원이 5명이 넘는다고 나와요. 주인공은 부상 후 병원에 가고 싶었지만 근무자가 자신뿐이라 일을 계속해야 했어요. 결국 그는 버스 화물칸 뚜껑에 머리를 부딪혀 쓰러지고 회사는 이를 한눈 팔다 다친 것이라며 책임을 떠넘기죠. 세상 물정을 모른다며 그를 비웃지만 진짜 세상 물정을 모르는 건 노동자의 권리를 무시하는 회사 아니었을까요? 이 장면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얼마나 쉽게 버려지는지를 보여줘요. 그들은 언제든지 대체될 수 있는 존재로 취급받죠. 이 책은 노동자의 권리가 얼마나 취약한지, 그리고 우리가 그들의 목소리를 얼마나 외면해왔는지를 다시 생각하게 해요. 마무리 우리 모두의 이야기. 임계장 이야기는 단순히 경비원이나 터미널 근로자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건 우리 모두가 언젠가 마주할 수 있는 불안정한 현실을 보여주는 책이에요. 우리는 누구나 임계장이 될 수 있죠. 안정된 직장을 잃고 생계를 위해 열악한 환경에서 일해야 하는 상황은 누구에게나 닥칠 수 있어요. 이 책을 읽으며 저는 노동자들의 삶을 더 깊이 이해하고 그들의 노고를 존중해야겠다는 다짐을 했어요. 여러분도 이 책을 통해 우리의 무관심을 깨우고 노동의 존엄을 다시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임계장 이야기는 단순한 글이 아니라 우리 사회를 돌아보게 하는 강렬한 거울이에요. 여러분,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아래 링크에서 임계장 이야기의 핵심 내용을 정리한 PDF를 무료로 다운받아 보시고 꼭 이 책을 읽어보세요. 우리 모두의 이야기를 함께 나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